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3000년 전 나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자, 나의 착하고 예쁜 아이들아. 너희에게도 이제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생겼구나. 보거라, 나도 칭찬이라는 것을 하지 않느냐. 지난 수업에서는 주의를 감시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해보자구나. 주의에 대해 잊지 않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너희는 잠에서 깨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너희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결국엔 자신의 인생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너희에게 높은 위치에서 서서 저 밑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관찰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너희는 안다는 사실을 내비치지 말도록 하거라. 너희도 마찬가지로 잠들어 있는 척하거라. 이것은 생시에서의 산책과 꿈에서의 산책 모두에 해당한다. 꿈으로 외출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오만하거나 불손하거나 심술궂거나 건방지거나 주제넘게 굴거나 교만하거나 뽐내는 것을 좋아하거나 까다롭거나 자만하는 자는 저번처럼 코끝을 튕겨줄 것이다. 물론 내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벌을 내리겠지. 나에게서 그런 자비나 영광은 꿈도 꾸지 말거라. 그러면 계속하겠다. 내가 처음 너희에게 왕림했을 때 실제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저 단 한 번, 바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에서 현재로 필름의 여러 프레임이 교체되는 것처럼 찰나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제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말은 즉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제를 본떠 만든 순간의 복제품인 영사기에 의해 비춰진 프레임이라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가상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날 뻔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영화 필름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는 정보다. 정보는 비물질이며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물질이며 그것을 열어볼 수도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 필름 보관소는 만질 수는 없어도 실제로 존재한다. 마치 에테르처럼. 에테르 물질은 꿈의 세계에 걸려 있다. 그리고 꿈의 세계는 꿈과 생시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단일한 공간이다. 잠들었을 때 너희는 과거에 일어났을 뻔한 일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혹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가능태는 무수히 많으니 말이다. 꿈속에서 너희가 본 일은 생시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다.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그런 의미에서 꿈의 세계는 단일한 영화 필름 보관소라는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꿈속에서나 생시에서 그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각각의 프레임들은 가능태가 새롭게 실현되는 것이며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원자 하나하나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이다. 단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 생명체의 영혼이다. 생명체의 영혼은 꿈에 대한 영화 필름을 보거나 프레임과 함께 현실 속의 필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너희의 자아는 과거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꿈속을 떠다녔으며 미래에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이 세계는 살아있는 것들과 살아있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살아있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깊게 뿌리 내린 채 정착해 있다. 생명체는 살아있지만 현실은 무생물체이지.
그래서 생명체는 현실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체는 마음대로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아이들아, 마지막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프레임이 어떤 필름을 따라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이제껏 주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능력 역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실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것 말고 뭘 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지금 이 프레임의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진짜 실제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단 한 번, 바로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는 어쩌다 보니 이미 일어나 버린 것에 불과하다.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일어난 것들 뿐이니까. 현재는 과거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가 이미 저만치 뒤에 있긴 하지만 현재 역시 찰나에 존재할 뿐이며 그에 대해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현재를 살면서도 항상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너희의 주인은 현재 프레임에 얽매여 있지. 이런 환상이 너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아무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너희가 보기엔 분명 너희가 의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나름대로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같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현재 프레임이자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도 않은 영화, 필름 속에서 시나리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저 앞다리와 뒷다리를 무력하게 버둥거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나의 귀여운 아이들아, 그게 너희란다. 아, 너희는 나를 아주 지치게 만드는구나. 많은 것들이 너희에겐 생소할 것이다. 아주 이상하고 낯선 현실과 처음으로 마주한 것일 테니. 그러나 사실은 어차피 똑같은 것이다. 너희가 이미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현실이지만 뭔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우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겠지. 잘 듣거라.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질문이 있다고 보채지 말거라. 영화 필름 보관소가 왜 있는지, 누가 영화들을 만들어 그곳에 영원히 저장해 놓았는지 너희 같은 코 흘리게 애송이들은 알 필요 없다. 그저 너희가 프레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위대한 창조자에게 감사하기나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니까. 하지만 너희는 심각할 정도로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 너희가 이미 가진 것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프레임을 통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주겠다. 너희도 알다시피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거라. 현재는 이미 일어났으며 너희에게 불필요하다. 그 대신 너희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 즉 다음 프레임들이 흘러갈 필름을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까?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주의와 의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가르쳐줬다. 주의는 너희의 자각 능력과 관련되어 있지. 반면에 의도는 너희의 행동을 담당한다. 어떤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의도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의도는 현재 프레임에 꼭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그 프레임에만 관련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실현된다. 마치 너희의 주의가 내부 스크린이나 외부 스크린 중 하나에 들러붙어 있었던 것과 똑같다. 또 주위에 두 개의 스크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에도
두 개의 중심이 있다. 바로 내부 중심과 외부 중심이다. 내부 중심은 너희의 모든 일상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두개골, 그 중에서도 이마 부위에 있다. 그것은 단기적인 의도와 관련되어 있지. 너희가 뭔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지 않느냐. 그리고 열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육이 긴장되지. 근육은 너희가 현재 프레임 속에서 1차원적인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외부 중심은 너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위이지만 미래 프레임을 통제할 때 바로 이 부위가 사용된다. 너희도 외부 중심이 있는 곳을 지금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의도를 통제하기 위한 따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긴 머리를 따은 것과 비슷한 에너지, 다발이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각 같은 기관이다. 다만 머리처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지 않고 등뼈 쪽으로 내려가며 살짝 위쪽으로 비스듬히 솟아있는 우스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외부 중심은 그 따은 머리의 끝에 있다. 두 날개뼈 사이 지점인데 등에 곧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정확히 어떤 지점인지는 직감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숫자로 알려줘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 지점에 주의를 집중시켜 한번 느껴보거라. 외부 중심의 통제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주의를 따은 머리의 끝에 옮겨놓고 너희의 삶으로 끌어다 놓고 싶은 사건을 상상해보거라. 이 방법을 통해 미래 프레임을 비추면 그 프레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착한 아이들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너희는 의문을 가지겠지. 맞다. 이렇게 쉬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껏 사용할 줄을 몰랐던 것이냐?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는 너희가 현재 프레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그저 눈이 보는 것을 보는데 익숙해졌으며 너희의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활용해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너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바로 외부 스크린을 보고 있단 말이다. 반면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너희는 걱정과 고민을 보여주는 내부 스크린에 연결된다. 그런데 그 걱정과 고민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느냐? 그 또한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도 통제할 수 없으며 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자기 자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까진 할 수 없다. 때때로 너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라거나 미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래 프레임은 의도의 외부 중심으로만 비출 수 있다. 너희는 오직 단기적인 의도만을 다루는 내부 중심을 사용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현재 프레임은 너희의 환상이자 올감이다. 알았다. 나의 착하고 연약한 아이들아. 칭얼대지 말거라. 너희에게 덫에서 빠져나와 따은 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모든 것을 알려줄 테니 이제 기뻐하거라. 현실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것이냐? 물론 배우고 싶겠지. 좋다. 너희에게 꿈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종종 꿈꿔서 나쁠 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말은 꿈을 꿔서 좋을 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여 이런 어리석은 말이 사실이며 너희 같은 애송이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느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다. 바로 기술부터 들어가도록 하지. 우선 직접 시도해보고 이해는 그 다음에 하거라. 너희에게는 그러는 편이 낫다. 그러면 잘 듣거라.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나 의식의 점으로 들어가거라. 여느 때처럼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고 자기 자신에게 되뇌거라. 두 번째,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따은 머리가 있는 곳을 느껴보거라. 따은 머리에 주의를 집중하면
따은 머리가 활성화되며 등에서 조금 위로 비스듬히 올라올 것이다. 세 번째, 따은 머리에서 주의를 놓치지 않은 채로 미래 프레임을 상상해라. 생각으로든 말로든 또는 스크린에 글이든 원하는 방법으로 현실을 선택하거라.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키면 눈이 다른 모드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 올 것이다. 따은 머리가 활성화될 때 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느껴보거라. 눈이 살짝만 떠지면서 마치 빛을 내는 것 같지 않으냐? 너희에게는 새롭고 낯선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 너희는 그저 외부에 있는 영화를 보고 그것에 몰입만 해왔겠지만 지금은 너희 자신의 영화 필름을 직접 상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방법을 설명해 주겠다. 잠에서 깨어나 주의를 따은 머리에 집중시키고 그 느낌을 따은 머리에 유지하면서 바라는 바가 실현되는 모습을 스크린에 비춰보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미래 프레임을 비출 수 있으며 그 프레임은 곧 실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따은 머리는 마치 영사기와 같이 작동한다. 너희는 원하는 만큼 꿈과 소망을 내부 스크린으로 쏘아 보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자리 걸음처럼 미미하다.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너희가 의도의 외부 중심을 사용해서 생각과 말과 형상을 상영할 때이다. 그러니 현실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너희만의 생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따은 머리의 끝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존재했던 신체의 일부처럼 따은 머리 전체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원하는 만큼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켜도 된다. 그럴 때 따은 머리를 감지하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반드시 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눈은 감고 있어도 좋고 아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도 괜찮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따은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과 말과 형상으로 미래 프레임을 그리는 것이다. 자, 나의 새끼들아. 나의 연약한 아이들아. 너희가 이 우주의 주인이 되기까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나는 넘치는 경외심을 못 이기고 실신해버리거나 갑자기 무릎을 꿇고 너희를 경배할지도 모른다. 너희의 능력으로 나를 놀라게 해보거라.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놀라게 해야 한다. 프레임의 움직임을 실제로 능숙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꾸나.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담은 필름에 길한 사건과 불길한 사건이 둘 다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니 일단 간단하게 두 개의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겠구나. 가게에서 뭔가를 사거나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 거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면 뭐든 상관없다. 너희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은 프레임이 성공적인 영화 필름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뭘 해야 하는지는 너희도 알겠지. 잠에서 깨어나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키고 그 느낌을 놓치지 않은 채로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상상하거라. 그 다음 따은 머리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놓아주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면 된다. 조금 더 확실하게 프레임을 실현시키려면 그 프레임을 영사기에 여러 번 비추면 된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직접 보거라. 너무 놀라워 바지를 적시지나 말거라.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지. 외부 현실이 너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보통은 그 반대로 너희가 외부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니 말이다. 너희의 실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느끼는 현실감이다. 그리고 현실감을 느끼기 위한 조건은 평범함이나 습관이지. 너희는 무슨 일이든 이미 여러 번 일어난 적이 있다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다시 말해, 너희에게 있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세계관의 틀 안에 부어지는 것들 뿐이다. 만약 너희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걸 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레임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너희에겐 프레임을 통제하는 것이 아직까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너희는 참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세계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상상했던 것과 뭔가 맞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지만 꿈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까다롭게 평가하려는 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시에서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틀에 맞추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능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의심하는지에 따라 프레임을 움직이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기적은 너희에게도 쉽게 주어진다.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험에 들어맞는 것들이다. 너희의 경험이 곧 그 틀이지. 하지만 더욱 복잡한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버릇을 뜯어고쳐야 한다. 너희가 이해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겠다. 그런데도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목을 치도록 하겠다. 내게 그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 말이다. 알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아이들아. 울지 말고 계속 들어보거라. 언젠가 내가 너희는 시나리오에 이끌려 너희가 직접 선택하지도 않은 영화 필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쉽게 말해 영화 필름은 너희의 삶이고 시나리오는 운명이다. 너희가 운명을 직접 정하지 않은 것도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론 그것이 가능하거늘 그러면서 무의미하게도 너희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개척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지. 사실은 훨씬 나쁜 상황인데도 말이다. 너희는 아주 고약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너희가 보는 것뿐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로 환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환상을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꿈속의 마네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마네킹들은 어느 날 촬영된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너희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 꿈을 보면 마네킹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되살아나지. 그리고 영화나 꿈이 끝나자마자 모든 등장인물은 사라진다. 영화를 다시 틀 때까지 살아나지 않거나 또는 영원히 사라지겠지. 영화나 컴퓨터 게임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영화 속에 있으며 너희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꿈속의 마네킹들이 자신이 누군가의 꿈속에 있다는 사실은 알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 물론 실제 영화 속의 주인공들에겐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없겠지. 마네킹에게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지만 말이다. 너희는 질문의 요지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너희는 언제 너희 자신을 자각하느냐? 그저 그런 질문이 주어질 때뿐이다. 그 외에는 어디에 있으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답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삶이라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다. 너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꿈 속의 마네킹도 영화 속의 등장인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의 환상, 아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행동의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물론 너희는 가능하다. 나의 영리한 아이들아. 그저 너희가 하지 않을 뿐이겠지. 너희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이 주어지기 전까지. 너희는 영화나 꿈속의 등장인물들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너희의 주인은 스크린에 연결되어 있었고 의도는 현재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너희의 동기와 행동은 전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알겠느냐? 말 그대로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난다. 원하는 것이 생길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너희의 동기와 행동에 따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시나리오에 이미 쓰여 있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가 고안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너희의 역할이 주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은 너희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영혼의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 필름 속에 너희만의 마네킹을 가지고 있다. 꿈속에서 그 필름 중 하나를 보고 너희의 의식이 마네킹을 찾아내면 그 마네킹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수많은 마네킹들 중 한 명의 몸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꿈속에서 거울을 한번 보려고 해보거라.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영화 필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너희의 의식은 또 다른 마네킹으로 들어가고 그 마네킹은 현재 프레임에서 살아나 너희 자신이 된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지. 너희가 꿈에서 살기도 하고 생시에서 살기도 한다면 너희는 과연 꿈속의 마네킹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걸 떠나서 너희가 달팽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미끌미끌하고 징그러운 그 달팽이 말이다. 달팽이는 모든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늘 똑같이 단순한 반응만을 보인다. 더듬이를 숨기고 껍데기 안으로 숨어버리지. 너희 운명도 너희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뻔히 보이는 만큼이나 단순하게 시나리오에 전부 쓰여 있다. 나의 착한 아이들아, 너희가 알아낸 그 사소한 사실은 너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너희의 틀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너희는 꿈속을 부유할 것이며 운명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환상을 떨쳐내고 눈을 뜨는 순간 영화 속에서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현실 속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TV에서 영화를 고르듯 자신을 위한 영화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될 것이다.